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수업 영어의 줄리아입니다. 자, 2024년 7월 27일 비가 참 많이 내리는 토요일 상원학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시험 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험 치신 분들 난이도 어땠나요? 어려웠죠? 이 어려웠다는 게 이 문제 배분에서도 참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총 30문제 중에서 후반부에 뭐 실는 것하고 아니면 골고루 배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1번, 2번 문법 문제부터 학생들 거의 다 털리게 만들었네요. 자, 총 30문제 중에서 1번 문법 문제. 지금 제가 뭐 따로 자료를 보여드리고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는 따로 할 거고, 오늘은 전반적인 총평을 할 거기 때문에. 1번의 문법 문제 밑줄문법인데요. 아마 what을 딱 보는 순간, 2번 밑줄인데 what을 보는 순간, 야, 이거 아싸, 답이다 그랬을 겁니다. 왜? 자,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고 뒤에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지금 예문 보면 what is capable, what is로 출발하고 있으니까 what 앞에 선행사 없고 또 is니까 뒤에 주어 없어서 불완전하다고 자신 있게 이 what은 틀렸다. 왠지 생각, 옳다, 자, 옳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큰 걸 놓쳤어요. 큰 걸. 큰 게 바로 뭐냐면 이 what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죠. 다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려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수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장에는 어때? 이미 동사가 3개 있고 접속사 2개 있었어요. 다시 이미 이 문장에는 동사가 3개 있고 접속사 2개 있었어요.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는 필요 없지요. 즉 접속사의 중복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대명사인 it을 써야 되는 거였죠. 세상에. 그래서 1번 문제 당연히 맞을 줄 알았는데 틀려버린 거예요. 채점하다가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2번, 뭐 이번엔 또, 칼 포퍼 나왔네요. 네. 자, 이번엔 또 어떻게 출제했냐면 4번의 선지를 보시면 BPP is required. 수동태 밑줄이 있어요. 그리고 얼핏 보니 뒤를 보니 목적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치사 오브가 있거는 구가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이 전치사구를 살며시 괄호로 묶어. 그럼 그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연변, 그죠?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아이는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어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그런 상식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앞뒤만 보면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1번 틀려, 2번 틀려. 벌써 지금 이 많은 짓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3번, 4번에 조금 이제 뭐 풀다가 한 2문제 정도 풀어요. 그래서 3, 4, 5번까지는 조금 그래도 이제 힘을 내보죠. 아, 내가 문법 2개는 망했지만 뒤에 잘해야지. 그러다 6번. 6번은 또 이 사전 배분입니다. 2점, 3점, 4점 중에 4점이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지를 고른 건데 선지가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마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제 말을 적어두는 것도 도움 될 거예요. 선지가 매력적입니다. 특히 수능에서 지금 많이 쓰는 방법이죠. 지금 작년 수능부터 이렇게 됐죠. 작년 수능부터 기조가 약간 변하면서 학생들한테 지문 읽을 때는 어느 정도 행복감을 주는데 선지 둘 중에서 2개로 미친 듯이 헷갈려요. 자, 그런 것이 올해 6월 모평에서는 극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6번 문제입니다. 선지 매력적이라 적으신 것 같고 6번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7번 문제가 뭐였냐면 대박 어렵습니다. 제가 초고난도 문제라고 분석한 것에 7번이 들어갑니다. 다음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랬는데 일단 밑줄에 뭐 hammer, square, 뭐 primate, pack 하고 나오는데 단어 뜻도 몰라. 지금 밑줄 친 부분에 단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비유와 상징이 넘쳐나는 글입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치면 21번 같은 문제죠. 비유와 상징이 넘쳐나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끌고 와야 돼. 그러면서 밑줄을 마치 빈칸처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7번은 제 생각에 시간 엄청 썼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벌써 어떻게 됐지? 30문제 중에서 아직 3분의 1도 풀지 않은 상태입니다. 7번이면.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무려 3문제나 있었던 거지. 1번, 2번, 7번. 어때요? 학생들이 현장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치르는데 그죠?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여러분들 사관학교가 50분에 30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2 곱하기 30은 60분. 그래서 한 문제를 2분에 풀어도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다면 좀 수월한 문제는 1분에 풀어야 되고 설령 어렵다고 해도 2분 30초 정도 다시 2분 30초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시간 배분해서 털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제목 문제는 9번 문제 뭐 기업 윤리에 관한 것, 그 다음 10번 문제 지진 발견에 관한 것, 뭐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11번 주제 문제,
우리가 수면 박탈, 잠을 못 자는 것, 뭐 괜찮았습니다. 12번 살려주네요. 그래, 목적. 뭐 13번 필자의 주장, 뭐 14번 일치 문제.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앞에서 막 천둥 번개가 몰아치다가 조금 햇빛이 조금 나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15번 드디어 빈칸 추론이 나옵니다. 자, 빈칸 추론을 보니 15번 같은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장을 단어로 바꾸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15번 사전 배분이었습니다. 사전.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선지에서 학생들이 1번에 nullify 무효로 하다, 2번에 induce 유도하다 이런 거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선지에 있는 단어들도 좀 몰랐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언어 논리 요약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 15번도 결코 이 문장을 단어로 바꾼 빈칸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빈칸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고르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그걸 우리가 취향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 언어도 분류를 하면 그죠? 사실의 언어, 논리 언어, 취향의 언어가 있어요. 취향의 언어가 뭐냐면 맥락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취향의 언어를 고르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번 빈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떠냐면 한 문제는 쉬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는 힌트, 노골적인 힌트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21번이나 특히 23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 교수들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난이도가 있죠. 안정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치, 불일치는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유지를 한다. 뭐 그런 게 있고 문법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한다가 있다면 난이도를 끊임없이 끌어올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 논리 문제 순서와 문장 삽입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상한학교뿐만 아니라 경찰대, 그리고 편입시험, 그리고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수능 시험에서도 아직까지 안정이 되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나 문장 삽입은 잘할수록 좋아요. 내가 좀 어려운 문제 풀었다 그래도 더 어려운 문제 도전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서와 문장 삽입도 21번, 23번, 특히 23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4번 문제가 뭐였냐면 요약문 완성입니다. 이 요약문 완성은 이거죠.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그럴 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저는 뭐 24번 문제도 지문 안 읽었습니다. 저는 지문 무슨 내용인지 지금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약문만 봐도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한글로 해석해 볼 테니. 대대어라는 것은 흔하게 여겨지는 반면에, 자, 무엇이 흔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대다수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은 덥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겨울은 춥다. 예를 들면 상하학교 시험은 쉽지 않다,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아이디어, 생각을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것. 우리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자유롭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아메리칸 데모크라시, 미국의 민주주의의 빈칸이다 그랬어. 민주주의가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는 보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흔한 일이다. 또는 기본이다. 또 전형이다. 상징이다. 초석이다. 이런 말들이 막 떠올라요, 여러분들. 떠올라요. 자, 그런 반면에 the cost, 코스트는 비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코스트는 치러야 될 희생이나 대가죠. 그래서 어떤 그 희생이나 대가, 그런 의견이나 생각의 자유로운 교환이 치러야 될 어떤 대가는 바로 뭐냐면 untruth, untruth, 사실이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이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서 빈칸, 빈칸, 유포되는 것이다. 그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왜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를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A와 B에서 A번에는 뭐 상징이다, 기본이다, 전형이다, 토대다 이런 말들이 선지에서 지금 3번에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5번에 코너스톤 두 개밖에 없어. 그리고 만약에 코너스톤을 몰랐다 치자,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파운데이션은 토대인지 알지만 코너스톤은 초성인지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변명할 거지. 또 한 방 날려줄게요. 자, 그런데 B를 보시면, 자, 진실이 아닌 것이 돌아다니다, 유포된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유포란 단어는 순환, 서큘레이션 쉬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파운데이션 뒤에 concealment라는 단어 있었거든. concealment는 숨기는 거잖아. 그러면 숨긴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지금 A번에 있는 게 파운데이션이 좀 끌렸다 할지라도 B번에 있는 concealment, 컨실러, 여자들 컨실러 잡티 가리는 거. 그래서 이건 숨긴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코너스톤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B를 보고 circulation이 있는 5번을 고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설득력 있나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25, 26번은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딸린 거 있죠. 자, 이거 25, 26번도 적어 놓으십시오. 선지가 매력적입니다. 선지가 2개 중에 하나로 굉장히 헷갈려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 28, 21, 28, 27번에서는 뭘 요구하냐면 단어가 어려운데 모르는 단어가 계속 여러 번 나와요. 영어로 discursive, discursive는 편입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 중에서 서울시 9급에 잘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편입 시험에 단골 단어고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좀 어렵기로 악명 높은 서울시 9급 있죠. 거기 잘 나온 단어예요. 그럼 이 discursive라는 단어를 모르는 데 있죠. 화딱지나게 이 단어가 계속 나와, 계속.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discursive를 충분히 문장 안에서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유출을. 네, 그리고 설령 이 discursive를 단어장에서 외운 학생들도 그죠? 그 외운 단어 뜻 그대로 갖다 꽂아도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추론하고 유추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이 문제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또 힐링 캠프를 하고 있다. 29번, 30번은 쉬워요. 근데 쉬우면 뭐하냐?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내 말 맞죠? 아마 현장에서 푼 학생들은 아마 시간, 평소에 보통 실력자가 아니고는 시간 안에 풀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다시 사실 뭐 집에 와서 다시 풀 사람 별로 없겠지만 막상 29번, 30번 풀어보면 와, 이걸 내가 틀렸다니 정말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사관학교 시험은 한 번 더 정보를 드린다면 30문제입니다. 원래는 문항수가 훨씬 많았는데 너무 난이도 하의 문제, 시간만 쓰고 그리고 별 영양가 없는 문제를 버렸어요. 버리면서 30문제로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또 난이도 배분이 최상, 상중하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근데 최상 문제를 저는 한 4문제 정도, 4~5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상 문제는 7번, 19번, 21번, 23번입니다. 7번, 19번, 21번, 23번입니다. 최상 초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렵다, 틀렸다 하는 문제는 1번, 2번, 그 다음 6번, 그 다음 17번입니다. 다시 1번, 2번, 6번, 17번입니다. 그럼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가 무려 8문제 정도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난이도도 참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 사관학교는 30문제고 배점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어요. 2점짜리, 3점짜리.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4점짜리 문제들이 특히 순서나 문장 삽입에서는 3점, 4점 기준이 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애매한 게 좀 많기 때문에 이번 좀 상대적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학교 시험 문제는 상징적인 문제다. 자, 제가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모든 수업 영어엔 줄리아다 이런 타이틀을 달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수능 준비한 학생들, 그다음 경찰대, 그다음에 또 사관학교, 그다음 편입 준비한 학생들, 공시 준비하는 학생들, 네,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 관리까지 이렇게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사실은 이 영어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분모가 정말 많은데. 영어 읽기 시험에서 요구하는 공통분모가 정말 많은데 그 공통분모는 바로 읽기 능력. 그런데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다. 그리고 32개 법령적 소재. 여러분들 지금 뒤에 이게 뭐 보이는 책점을 보십시오. 미술관에 간 수학자라든지 그죠? 소셜 애니멀 데이비드 브루크의 사회적 동물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책들, 인문학 책들, 그다음 과학 책들, 뭐 수학 책들 있잖아요. 사이언스 책들, 철학 책들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출제 교수님들이 아무거나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꼭 알아두십시오. 32개가 있습니다. 32개의 법령적 소재가 있어요. 이 법령적 소재라는 것은 공통으로 내는 소재라는 거예요. 그 소재를 가지고 논문이든 학술지든 그다음 원서든 그다음에 고전이든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 학생들은 뭘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원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원문을 혼자서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필요하다면 저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다? 모르는 단어 유추하기. 그죠? 또 쉬워 보이는 단어가 부자연스러우면 안 되니까 매끄럽게 바꾸기. 그 다음 읽은 내용을 요약 정리하기. 그 다음 한 문장에만 너무 급급하기보다는 앞뒤 문장의 관계 파악하기. 그리고 글을 평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읽는다. 도식화를 즐기기, 도식화.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과정들을 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마치 저는 여러분들 비유를 드린다면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서 여러분들 막연하게 어디가 아파요? 그럼 의사 선생님도 어디가 아파요? 하지 않습니다. CT나 MRI를 찍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독해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독해노트 만드는 걸 시키는데요. 독해노트란 건 팔이 아프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마치 CT나 MRI를 찍듯이 여러분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구현해냄으로써 그리고 출제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풀이 능력을 그 독해노트에 다 드러냄으로써 문제점과 단점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공법밖에 없어요. 이 전공법이라는 것이 답답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공법이라는 게 쓸데없는 문법에 집중하면서 모든 우리말을 영어로 우리말로 옮기는 그런 답답한 번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글을 읽는 그리고 32개의 법령적 소재를 가지고 글을 읽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다음번에는 얻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상한학교 기출문제 참, 네, 잘 출제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잘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7월 27일인데 제가 지금 총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험 친 날이죠. 다음 주 8월 3일에는 뭐가 있죠? 경찰대, 대망의 더 어렵습니다. 경찰대는 아마 상한학교에 제가 고난도 문제를 4문제라고 말했다면 예상컨대 아마 경찰대는 제가 한 8문제, 9문제 정도는 아마 고난도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8월 3일에는 경찰대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국회직 시험이라고 공무원시험 국회직 어려워요. 국회직 9급이 8월 10날에 또 있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9월 모평 있죠. 그다음에 또 11월 달 대수능 있죠. 그리고 12월 달부터는 편입이 또 시작되죠, 여러분들. 그럼 저는 제 이름에 맞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반드시 50분 동안 시간 재고 푸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50분 동안 문제를 시간 재고 풀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천천히 풀어보면서 정답에 대한 근거를 다 찾으시고 근거 그리고 단어를 모를 때는 유추해서 적어보시고 자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또 설령 이번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방법 그리고 전공법으로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 그죠 지적인 수준을 한 차원 높이셔서 높은 수준의 글 읽기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